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속세 계산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여러분들이 몇 가지 터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상속세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의 모든 전체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실 현재 시가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거기는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일신상의 전속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의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들이 그런 자격증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상속재산 모든 자산과 심지어 부채까지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실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시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시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고, 주택 같은 것은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 주택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 가액에는 의제상속도 포함시킵니다. 바로 의제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요. 이 의제상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명보험이라든가 또 손해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것도 의제상속에 들어갑니다. 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에다가 신탁한 재산이 있다면 역시 이것도 의제상속에 들어갑니다. 또한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망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 이런 것들도 의제상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의제상속에는 생명손해보험금,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이 바로 의제상속인데요. 이러한 의제상속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추정상속재산을 더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뭐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또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5억 이상입니다. 2년 이내에 5억 이상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그 인출한 내용, 재산을 처분한 내용, 채무를 부담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상속인들에게 준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려면 돌아가시기 전 2년 훨씬 전 3년 전 4년 전에 처분한 대금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이니까 3년 전 4년 전에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타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에 만약에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어디에 돈을 썼는가 소명을 해라. 만약에 소명을 못하게 되면 미소명된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일부라는 건 이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일부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보아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가액에다가 의제상속을 더하고 추정상속을 더하면은 바로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에서 과세 제외재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비과세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과세 재산은 어떤 거냐? 뭐 금양 임야입니다.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임야가 있습니다. 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든가 특히 금양 임야입니다. 금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벨 수 없는 있는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금양 임야인데 이러한 것들은 비과세가 되겠고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과세과액에 불산입하는 게 있어요. 즉 상속재산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공익법인입니다. 제사단체, 종교단체, 자선단체, 학술단체에 출연한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이건 상속받은 재산에서 마이너스 공제를 해줍니다. 또 공제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나온 모든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 공과금 다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장례 치러야 되겠죠? 장례 비용도 공제합니다. 장례 비용은 500만 원 미만을 사용했으면 500만 원 공제하고 장례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했으면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장례 비용은 기본 하한 5억, 상한은 10억까지 공제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 부채가 있다면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거나 상속받은 재산 중에 만약에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빼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포함시키고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킵니다. 이게 바로 상속 개시일 전에 증여재산가액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면 돌아가시기 전 훨씬 10년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공제하느냐? 상속공제를 빼줍니다. 여기서 먼저 기초공제 2억이 있는데요. 이 기초공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자, 주소를 두고 있던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이든 기초공제는 무조건 2억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2억입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공제는 4가지가 있어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이 안 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만약에 8억, 9억이다. 그러면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큰 금액. 그러나 만약에 일괄공제가 5억인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가 4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업상속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이 배우자 공제는 하한이 5억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에 미달할 때는 배우자 공제 무조건 5억이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만약에 상속 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50억, 100억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상한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 지분이 만약에 5억에서 30억 사이라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에 5억이 안 되면 5억. 상속받는 배우자 공제가 상속금액이 만약에 30억이 초과된다면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재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이 있었다. 생명보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 있다면 그 순금융재산 공제를 해주는데요.
순금융재산을 전체 공제하는 게 아니라 순금융재산의 100분의 20을 공제하는데 그 금액이 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상한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융재산의 100분의 20을 공제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제하는 게 뭐냐?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공제할 거 공제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금액인데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때 세율은 5단계 추가 누진세율입니다. 10%, 20, 30, 40, 50%가 되겠는데요. 그 과표가 1억 원일 때는 10%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 곱한 금액이 되겠고요. 과표가 1억에서 5억일 때는 20%. 그런데 여기서 20%를 계산한 금액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3단계는 과표가 5억에서 10억일 때는 30%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하면 세금이 되겠고요. 과표가 10억에서 30억일 때는 40% 세율을 적용해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이 초과되게 되면은 세율 50%를 적용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 활증과세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당연히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돼. 조부가 돌아가셨으면 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조부가 돌아가시면서 손자까지도 상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기 때문에 30% 활증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일 때는 활증과세가 없습니다. 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조부가 손자한테 상속일 때 대습상속일 때는 활증과세가 없고요. 조부가 상속하는데 부도 상속하고 손자도 상속했다면 손자는 30% 활증과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액을 공제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3% 공제하게 되면 납부할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사례 첫 번째 시간인데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피상속인이냐 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공제받는 건 기초공제 2억 원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 비거주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초공제 2억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을 살펴봅니다. 피상속인 등의 정보입니다.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자녀, 이때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1.5, 자녀는 1이죠. 합치면 2.5분의 배우자는 1.5, 자녀는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5분의 3이 되기도 하고 자녀는 5분의 2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는 60%가 되겠고 자녀는 40%가 법정 상속지분이 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 사망일은 2021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할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일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고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가 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입니다. 금융재산 예금이 2억 원이고요. 그런데 이 상속인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부동산
자산평가액은 5억인데 자녀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있습니다. 예. 자, 피상속인이 2020년 6월 3일 날 배우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자, 증여했는데요. 이때 피거주자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0%니까 1,000만 원 증여세를 냈습니다. 즉 배우자가 증여세를 냈습니다. 네 번째,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입니다. 채무는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3억 원이 있는데 그 임대보증금은 자녀가 승계받았고요. 공과금입니다. 공과금은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가 500만 원, 자녀가 승계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미납 공과금이 1천만 원인데 배우자가 승계받았고요. 장례비용은 400만 원인데 배우자가 승계받았습니다. 그러면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을 다 공제하느냐? 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채무, 임대보증금 3억 공제하고요.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500만 원만 공제하고요. 미납 공과금 공제 안 됩니다. 장례비용도 공제 안 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할 때는 장례비용 절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공과금은 공제가 되지만 기타 미납된 공과금도 공제가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은 3억 500만 원만 공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생명보험이 있네요. 자, 피상속인의 생명보험 1억. 1억은 의제상속이니까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자, 금융재산 2억에 부동산 5억에 의제상속 1억 더하니까 상속재산가액은 8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정상속이 있는데요. 상속 개시일 전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은 종로구 소지하는 오피스텔을 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양도대금 5억 중에 2억은 금융기관 채무 상환에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2억 원은 소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잔액인 나머지 3억 원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미소명된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러면 3억 원 전체를 추정상속으로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속받은 부동산 총재산. 다시요. 지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8개월 전에 처분한 오피스텔이 얼마 처분했죠? 5억. 그 처분액 5억에 20%를 곱한 금액입니다. 처분액에다가 20%를 곱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 1억 원과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명된 금액 3억에서 1억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만큼을 추정상속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처분액, 오피스텔 처분액 5억입니다. 그 처분한 금액에 20% 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무조건 20% 곱합니다.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공제하니까 미소명된 금액 3억에서 1억 원을 빼면 2억 원만큼을 추정상속으로 본다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입니까? 8억이죠. 금융재산 2억에 부동산 5억에 그리고 의제상속 생명보험 1억을 더하니까 8억 원이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이 2억입니다. 추정재산이 2억입니다. 그 2억 원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처분액, 오피스텔 처분액 5억에 20% 곱한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추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명된 금액 3억에서
1억을 빼니까 2억 원이 추정 재산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채무 등 공과금은 임대보증금 3억과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공과금 500만 원 공제하니까 3억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했던 사전 증여재산가액 1억 원을 더하니까 상속세 과세 과액은 7억 9,500만 원입니다. 8억에서 추정재산 2억 더하니까 10억에서 공과금 3억 500만 원 빼니까 6억 9,500만 원에다가 사전 증여재산 1억을 더하니까 7억 9,500만 원이 바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과세 과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과액 7억 9,500만 원에서 공제 금액이 기초공제 2억만 공제합니다. 다른 거 공제 안 됩니다. 기타 인적 공제,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 공제가 안 됩니다. 기초 공제 2억만 공제하면은 공제하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빼야 되겠죠. 감정 안 했으니까 평가 수수료 0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 표준은 5억 9,500만 원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과세 표준이 5억 9,500만 원이니까 과표가 5억에서 10억까지는 30%입니다. 그러면 5억 9,500만 원에 30%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누진공제가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1억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줍니다. 세액공제는 증여세액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부인에게 1억 증여했죠. 1억 증여할 때 증여세 낸 거 있습니다. 그 증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옛날에 냈던 증여세 1,000만 원을 공제하니까 이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증여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뺀 금액에 신고세액공제 3%입니다. 3%를 공제하게 되면 325만 5천 원이 신고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즉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차가감 납부할 세금은 1억 524만 5천 원이 상속세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속세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계산해 봤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내용의 입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상속세 사례 두 번째 거주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